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보죠.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수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약세권입니다. 숨고르기, 속도 조절. 그런데 이 지수를 이야기하려면 이 종목을 봐야 하죠. 이게 국내 증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를 대변해주는 주요 종목인 만큼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꽤 긍정적인 이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34거래일 만에 멈췄죠. 하지만 일단 오늘 출발은 매도로 잡히긴 하는데 오전, 오후장 매매 패턴이 워낙 다른 외국인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 흐름은 오후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매수 전환 자체를 우리가 반등의 척도로 여겨도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 어제 외국인의 매수 전환 의미 부여해도 되는지를 알려면 매수한 이유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나 확실한 배경이 좀 있었습니까? 모멘텀은 있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대만 언론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 따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 제품을 일부 이제 한시적으로 좀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게 지금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회귀를 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목표 주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며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위축이 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개인들 이거 SK 하이닉스 팔고 도망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대만 언론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각원 지수가 사실은 TSMC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만의 TSMC가 이 물량을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생산 캐파에 대비했을 때 여전히 필요한 HBM의 물량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 상반기 때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 악성 재고들을 우리가 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도 부랴부랴 급하게 외국인들이 일부 수급이 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이전의 고점이었던 8만 전자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 물량 납품을 하게 되는 원인도 블랙홀 설계에 필요한 HBM을 지금 우리가 설계를 허가받았고 이 설계를 이제부터 2025년,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라인에 적용을 해서 생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수의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정부가 지금 세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금 이제 외평기금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이제 환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가 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만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한국 시장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에 대한 베팅과 더불어 삼성전자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상전화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우선 지지가 어느 정도에서 나와지는지 이 시간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8만 전자의 영광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 이벤트만 놓고 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등, 확실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분석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우혜진 대표님, 버티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기다릴 것 같거든요. 아직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이지만 그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좀 같은 방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간에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선두 주자를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선도해서 달려가는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그 자리를 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이미 너무나 저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하고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 이제 1%좀 넘게 1.4%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조금은 다시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외국인 기관과의 조금 그런 성향은 다르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좀 나아가고 있고 HBM 관련해서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사실은 그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확실하게 점찍은 어떠한 결과론적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AI용 신제품이 BV랜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 2026년에 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시사해 주는 모습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흐름들 우리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시고 사실 지금은 저라면 좀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도 지금 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을 하고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네.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부분도 투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믿고 기다렸다가 뭐 뒤였다. 정말 올라서 빨간불이라 뜨거운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아플 만큼 뜨거웠다라는 후기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두 분 모두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확인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1일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외국인 매수가 하필이면 확정 실적을 앞두고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장할 때만 해도 매도였던 삼성전자의 매매가 지금 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 자체에도 탄력을 받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덕구 대표님? 일단 이제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시를 했던 이제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마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원래 이제 HBM에 대한 어떤 납품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빠르면 상반기 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놓고 레포트가 작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 증권가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HBM 이제 통과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아직 지금 희망은 없는데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개인 투자자들 붙잡고 지금 이렇게 흔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기대감으로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그럼 SK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틀째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엔비디아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이 SK하이닉스의 물량을 결국은 또 삼성전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들어온 것을 이제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가 조정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시가 사실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올라갈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면은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레버리지와 인덱스를 동시에 매매를 해서 조금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좁히고 다시 오히려 떨어진 거를 다시 또 사고 이런 형식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기대된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거에서 HBM 관련된 부분들에서 중국 수출이 만약에 양호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실적을 잡고 있는 SK하이닉스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사 모두가 올라가겠죠. 다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출처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베팅을 강하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은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높다라는 조언을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해 주셨는데요. 우혜진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의
매도로 일관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게 지금 키워드거든요. 오늘도 오전 흐름 보면 삼성전자는 매수로 잡히는데 하이닉스는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건지 그래도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건지 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만 놓고 보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오늘 뭐 2%좀 넘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간 모든 그 주가의 흐름들이 사실 마찬가지죠. 너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런 주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저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SK 하이닉스에 더욱더 베팅하는 게 좋을 의견이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SK 하이닉스 그간 좀 HBM에 대한 이슈들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좀 순항을 했었죠. 바닥 찍고 순항을 했었는데 오늘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1위를 노리려는 1위에 대한 그 메모리 왕자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우세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오늘 하루의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그냥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더 그쪽에 비중을 두고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흐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하삼하. 삼성전자에 하이닉스에 있다가 삼성전자에 갔다가 네. 다시 하이닉스로 간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여러 인재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하이닉스로 좀 옮겨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나 앞으로의 그런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공개된 것만으로도 봤을 때 사실 SK 하이닉스의 오늘 하락 저는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주가 우상향했던 부분 잠깐의 조정의 현상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그래도 여전히 좀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급의 향방도 지수랑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뜨거운 섹터가 여전히 연속성을 띠고 있는 섹터가 있어서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원전주입니다. 한 2주 전쯤이었죠.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 소식 이후 원전주의 상승세는 계속 나타납니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전력 조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면서 재료 없는 시장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원전주 되겠는데요.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도 20%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국내장에서 BHI, G2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근데 이 가운데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건 G2 파워더라고요. 뭐 재료도 있었어요. 미국의 법인 설립 소식. 어제는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 나오는데 원전주 따라가기에는 너무 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또 최근 시장에서 가는 종목이 연속성을 띠다 보니까 이제라도 탑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이미 오른 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꼭 G2 파워가 아니더라도 원전주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는 게 뭐 트럼프 관련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꼬리표가 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상관이 없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미국이 지금 산업의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일까요? AI 산업입니다. 근데 이 AI 산업이 전기 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아마 다들 아셨을 테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먹는지를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챗 GPT가 3.0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거를 1시간 정도 구동을 했을 때 필요한 전력량이 미국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20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랑 동일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계속 전기 먹는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 좋죠. 우리 뭐 태양과 마찬가지로 뭐 태양 에너지 계속 받아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뭐 무궁무진하지 않냐? 좋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 패널 수명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풍력 발전소 마찬가지로 그 풍력 블레이드를 10년마다 지금 나오는 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리 섬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환경 지킨다고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잡아먹는 꼴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안전성 문제도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데 왜 트럼프가 유독 원전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도 선택지 안에 있지만은 지금 육성 산업으로 선택을 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린 에너지라는 명목으로 풍력과 태양광 쪽을 이제 많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붓다 보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거겠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전의 가장 큰 의미는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전소의 수명만 하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이미 3배가 넘어가고요. 지금 현행 우라늄 기준으로 발행 단가를 보더라도 발전 단가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많은 양을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의 재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부랴부랴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는 중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2파워가 미국 법인에 대해서 설립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풍력 발전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계속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의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인프라 확충 자금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행 우리나라 정부도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기업들 혹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G2파워가 이제 오늘까지는 좀 좋은 움직임이 좋지만 저는 원전 테마가 결국은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착공하고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비 이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까지 이 3가지 테마가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만 길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야 되는 쪽으로 원전주를 앞서서도 언급을 주신 바 있는데 오늘도 비슷한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분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게 갈릴까요? 일단 한 가지 짚을 건 빅테크의 원전 투자는 결국 이 스스로 원전, 그러니까 전력 조달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전주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리고 그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네, 우선은 저도 우리 김덕규 대표님과 좀 같은 그런 의견으로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AI발 우리가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가 좀 트렌드성이다라는 좀 단어를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그 시대에 올라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말 세계 1위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런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 사실 이번에 뭐 MS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가 나왔죠. 뭐 2020년 대비해서 뭐 탄소 배출량이 뭐 30%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좀 나오면서 이런 뭐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 좀 줄여가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탄소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뭐 지금 또 고점 없는 고점들을 계속해서 좀 행진할 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대비 앞으로의 트렌드 대비 앞으로의 재료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BHI라던가 뭐 G2파워 같은 강하게 나오는 종목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는 접근할 종목들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거는 뭐 대선 트레이딩을 떠나서 앞으로의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섹터. 두 분의 의견은 원전주 안에서 일맥상통하게 흘러
흘러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목별 순환매 기대하면서 원전주 꾸준한 투자 참고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종목별로도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종목으로 시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닝 쇼크를 기록한 두산마켓입니다. 아랫꼬리를 달고 회복세를 조금은 보이곤 있는데 여전히 조정권이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8%가량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한 4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모멘텀 찾아보기 아직은 어렵습니까? 이게 모멘텀을 찾아보기 어렵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이미 작년에 발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소멸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제 두산밥켓이 왜 계속 두산그룹의 유일한 캐시카우였고 특히 코로나 때 왜 실적이 좋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산밥켓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중형 장비들을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코로나 때 실적이 좋았대요. 왜 좋았을까요? GME 장비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업 조경용 장비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경 장비들이 유럽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 지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말 농장 떠올려 보십시오. 주말 농장 하면은 어디 그냥 시골에 어디 내려가 가지고 텃밭 정도 이렇게 호미로 파서 갈고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유럽이나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생산성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지가 워낙 넓고 평지가 많다 보니까 이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조경 장비를 굉장히 많이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미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동안 계속 이 수출들이 잘 나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전히 경기가 지금 경색이 돼 있죠. 그리고 농경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농업 국가들, 특히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생산물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장비라는 게 이 트랙터를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우리가 핸드폰 뭐 3년, 4년도 잘 안 바꾸는 세상이 왔는데 트랙터가 지금 새로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야, 전기로도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두산마켓의 실적이 이미 지금 끌어쓴 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냥 선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산그룹에서의 합병권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두산밥켓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GME 장비가 전혀 안 팔릴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목표 주가보다는 우리가 이벤트에 조금 더 매매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좁혀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반면 이번엔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현대 로템입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3배가량 상승을 했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 돌아보면 SK하이닉스 하나만 투자했어도 주가 우상향에 꾸준했었어서 참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현대 로템의 주가가 참 SK하이닉스 작년 주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우선은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네. 뭐 계속 뭐 고점 없는 고점 행진을 사실 요즘에 이 재료만 있으면 사실 좋은 종목이면은 그 고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차익 실현 나온다, 무조건 좀 조정을 받는다 이런 구간은 지금 좀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방산 쪽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지금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접목해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무래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도 굉장히 높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그래도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종목 좋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뭐 K2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아주 살짝 달기는 했는데 오늘 흐름들, 이번 주 흐름까지 좀 지켜보시고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은 저는 좀 높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높아서 좀 부담이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좀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실적을 기반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 디어유도 체크해 보시죠. 자, 중국 진출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 텐센트와의 협업 소식인데요. 엔터주 볕들날 다시 오게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의견은요? 일단 이제 블랙핑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이슈를 만들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이제 훈풍의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K 한류는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반증을 하게 되는 격인데, 자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공략한 거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와 협업을 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발판이 마련되는 기대감은 높습니다. 다만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지금 오늘 거래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까지 거래 물량들이 지금 월봉 기준에서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디어유 주가가 뛰어오른 거는 다행이지만 자칫 이 불기둥을 지금 잡으려고 하시면은 손이 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세로 조정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디어유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엔터주들이 지금 YG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평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엔터주들의 반격 한 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의 반격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하지만 오늘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시장 점검하면서 정리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수급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매매를 좀 따라가 봐도 되는 건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죠.